광우병 파동과 탈원전 갈등과 같이 과학적인 쟁점이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평원 교수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학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전략인 임레드 코드를 살펴보고 이어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오류 사례를 재미있는 영상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학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차이에 따른 과학적 쟁점 인식 차이를 실험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란 과학적인 개념과 지식을 기반으로 소통하는 전략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주관적인 해석보다는 과학적인 설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과 공학은 유사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중시하는 공학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노하우에 관심을 갖지만 과학은 why, 즉 왜라는 물음에 답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즉 공학은 실생활에서 응용되는 기술이지만 과학은 그 원리를 설명하는 지식체계입니다. 공학은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나 정보를 중시하지만 과학은 과거로부터 누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소통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학은 학자들에 의해 지식이 생산되고 대중은 그 지식을 공부하고 이해해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과학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임레드 코드입니다. 임레드 코드는 과학 논문의 목차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임레드 코드는 서론인 인트로덕션 파트, 방법인 메소드 파트, 결과인 리절트 파트, 그리고 논증을 해야 하는 디스커션 파트로 구성됩니다. 엔드 파트는 임레드라고 발음할 수 있도록 일부러 삽입한 것입니다. 이니셜의 조합에서 A라는 매개모음을 넣지 않으면 IMRD로 발음해야 합니다. 인트로덕션 파트에서는 Why에 대한 답, 즉 왜 연구를 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메소드 파트에서는 How에 대한 답,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리절트 파트에서는 What에 대한 답, 즉 실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디스커션 파트에서는 So What에 대한 답, 즉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논증해야 합니다. 4개의 파트가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논증 파트인 디스커션 파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 코드인 임레드 코드는 논문은 물론 포스터 발표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인천 하늘고등학교 한 여학생이 연구 결과를 임레드 코드에 맞게 정리하여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학생이 만든 포스터는 언어폭력의 유효성을 강조하는 공익광고의 소구 전략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공익광고를 작은 카드로 만들어서 피험자들에게 위험 소구 수준에 따라 분류하게 한 뒤 분류 결과를 잘 정리해서 분류 패턴별 특징을 논증하는 절차를 임레드 코드에 맞게 잘 정리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서론과 방법, 결과 이 3개 파트는 포스터 좌측에 위치하고 있고 디스커션 파트는 즉 토론 파트는 포스터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발표 공간의 50%를 디스커션 파트에 할당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과학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후양적 연구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와 변이 통제에 실패했을 때는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 연구자가 실험에 개입하거나 피험자에게 해를 끼치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후양적 연구의 한계를 풍자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더운 여름이면 우리들에게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탄산음료. 그런데 말입니다. 이 탄산음료를 마시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울증에 빠진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중 무려 98.6%의 우울증 환자들이 단 한 번이라도 탄산음료를 마셔본 적이 있다는
아주 놀라운 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연구는 전향적 연구입니다. 즉 가설을 세운 후에 실험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구조, 즉 전향적 연구인 것입니다. 하지만 후향적 연구는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원인을 되돌아보는 형태의 연구입니다. 후향적 연구는 희귀병과 같이 사례가 흔하지 않는 증례 연구에 제한적으로 쓸 부위입니다. 물론 진정한 연구는 전향적 연구입니다. 탄산음료가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피험자로 선발한 다음에 실험군에게는 탄산음료를 마시게 하고 대조군에게는 물을 마시게 한 후 실험군에서 우울증이 발현되는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탄산음료를 마신 적이 있는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는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연구자의 입맛에 맞게 실험 처치를 해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를 풍자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정신과 의학 박사이신 황현희 박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황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탄산음료가 인간에게 미치는 우울증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실험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탄산음료를 먹고 있는 한 일반적인 학생입니다. 학생, 내일 월요일이야. 보셨습니까? 단순히 요일을 한번 알려줬을 뿐인데 탄산음료를 마시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이 학생.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탄산음료를 입에 갖다 대기만 해도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초래하는 마이크로 울트라 X 감마 호르몬이 나온다는 가설을 저희 팀 실험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잠시만요. 이 탄산음료를 입에 갖다 대기만 해도 우울증에 빠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역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탄산음료를 마시고 있는 이 한 학생. 이거 교복 하나밖에 없는 건데. 보셨습니까? 단순히 탄산음료를 마시고 있는 것을 잠깐 도와줬을 뿐인데 심각한 우울증을 초래하는 이 한 학생. 이래도 탄산음료 마시겠습니까? 진정 놀라울 따름입니다. 입에 갖다 대기만 해도 사람을 우울증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마이크로 울트라 X 감마 호르몬. 이 치료 백신은 우리 황 박사님 의료진이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험자에게 내일이 월요일이라고 말하거나 옷에 음료를 엎지르게 해서 스트레스를 준 다음에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데이터 조작 사례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미묘한 조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 데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잘못 설정하거나 피험자 간 분쟁에 연구자가 개입한 사례를 풍자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박사님, 다른 실험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험용 쥐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실험용 쥐. 1번 실험용 쥐에게는 탄산음료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증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번 실험용 쥐에게는 치즈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지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진정 놀라울 따름입니다. 과연 이 탄산음료에는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실험군 피험자가 대조군 피험자와 같은 처치를 해달라고 떼를 쓰고 연구자가 피험자와 뒤엉켜 싸우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랜덤하게 할당되어야 하며 연구 의도를 서로 몰라야 되며 교류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연구자는 피험자와 이해상충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험자에게 스트레스를 가해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을 풍자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황 박사님, 또 다른 실험이 준비되어 있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탄산음료를
간단하게 시각적으로 노출만 시켜도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초래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치료 중인 한 환자가 나올 겁니다. 이 환자에게 이 탄산음료를 시각적으로 노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다. 하지마. 보셨습니까? 탄산음료를 그냥 보여줬기만 했을 뿐인데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초래하는 이 환자. 이래도 탄산음료 드시겠습니까? 진정 놀라울 따름입니다. 실험 과정에서 인간 피험자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동물 실험은 괜찮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동물 실험도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앞서 본 영상에서 피험자에게 탄산음료를 보여준 것이 처치가 아니라 탄산음료를 흔들어서 즉시 마개를 여는 행위, 그 자체가 처치입니다. 이 역시 피험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연구 결과를 연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데이터 조작에 해당합니다. 학자들이나 학생들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인레드 코드와 같은 엄격한 방식으로 소통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 쟁점이 대립할 경우 과학적 지식을 공부하여 쟁점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과학적 쟁점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천 하늘고등학교에서는 이 두 가지 소통 방식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한 미디어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고등학교 연구팀을 지도해서 얻은 성과를 요약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겠습니다. 과학적 쟁점을 다룬 언론 보도는 모두가 사실일까요? 2008년 우리 사회는 광우병 논란 때문에 둘로 쪼개져 분열되었습니다. 전문가들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상반된 주장을 하였고 언론들은 서로 다른 입장의 전문가를 인용하여 나름의 해석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를 몰라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정부를 불신하는 대규모 촛불 시위가 벌어졌고 우리 사회는 둘로 분열되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명확한 것이 과학의 특징인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천 하늘고등학교 미디어 연구팀 학생들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과학 저널리즘과 과학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 분야라 할지라도 그대로 믿지 말고 언론 보도를 비판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2008년 광우병 논란 당시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던 고등학교 1학년 피험자 60명을 모집하였습니다. 광우병 논란에 대해 알고 있나요? 광우병 하면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흔히 미칠 광자에 소 웃자니까 소가 미치는 병이라고 하죠. 미친 소가 사람을 물었을 때 생겨나는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들은 2002년에 출생한 학생들로 2008년 당시 광우병 논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험자 학생 60명을 30명씩 두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집단에는 광우병의 발병 원인에 관한 과학 강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머지 한 집단에는 광우병과 관련된 언론사의 보도를 강의식으로 요약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광우병의 발병 원인에 관한 강의는 연구원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서 배운 과학 지식을 활용하였고 부족한 지식은 병리학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강의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우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변형 프리온이 몸으로 퍼지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30개월령 이하로 수입 규정을 잡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험용 강의 영상을 직접 개발해보니 어땠나요? EBS PD가 된 것 같았어요. 생물학적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수의학 박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실험 장소나 피험자의 수준 아니면 소재의 난도 등이 실험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피험자들에게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 변인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교사 변인 통제를 위해서는 이 러닝 강의의 촬영과 보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우병과 관련된 언론 보도 설명 강의 역시 연구원 학생들이 당시 언론 보도 내용을 분석하여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보수 성향 신문은 특정 위험물질의 범위는 회장 원위부만으로 충분하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언론 보도 설명 영상을 직접 개발해보니 어땠나요? 언론사에 따라 논조 스펙트럼이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전달하더라도 많이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방송사의 논조 차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언론사의 해석도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언론사가 방송한 내용들을 마치 사실인 양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수용자로서 가져야 될 이상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걸 이번 연구를 통해 좀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버전의 강의 영상은 강의 대본을 전문 프리젠터가 낭독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한 달 뒤 두 집단 학생들에게 광우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먼저 과학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의 답변입니다. 광우병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변형프로온 단백질을 섭취하게 될 일도 매우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소가 그런 육골분 사료를 먹었는지 아닌지 이런 확실한 사실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감기나 혹은 그런 다른 질병보다는 좀 더 접근성도 떨어지고 광우병의 발병 원인에 관한 과학 강의를 받았던 학생들은 쟁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적인 논거를 활용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광우병 관련 언론 보도를 설명하는 강의를 제공한 집단의 학생들은 어땠을까요? 광우병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SRM이라는 부위를 아예 안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광우병은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는 수입을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냥 예방 차원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막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광우병 논란을 접했던 학생들은 정확한 쟁점을 파악하지 못한 채 엉뚱한 답변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쟁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요? 실험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나요? 지금까지 연구된 과학적 지식이 꼭 진실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매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편집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견해가 반영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다시 전문가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학 저널리즘의 속성을 파악하고 꼼꼼하게 따져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언제 일일이 따져보냐고요?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이 왜 따져보아야 하느냐고요? 네, 맞습니다. 모든 사회적 논란거리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2008년 광우병 논란과 같이 과학적 쟁점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려 갈등할 때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은 당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우리 사회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바뀌면 우리 사회도 바뀝니다. 인천 하늘고등학교 미디어 연구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전략과 오류 사례 그리고 적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과학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필요한 능력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과학적인 쟁점은 언론 보도를 맹신하지 말고 우리들이 직접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